이거는 사실 제가 진 건 아니고 제가 클래스 U에 강의가 런칭이 돼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제출하니까 제목을 지어주더라. 이거 잘하면 무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성장시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지어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 3년 지나도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매번 성장하고 매해 성장하고 하루하루 다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실제로 좀 해내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전파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을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사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요? 왜 오셨어요? 혹은 뭐가 되고 싶고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돈 벌려고. 돈 벌면 아무래도 원하는 거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질문을 하면 성공하고 싶다, 그 다음에 좀 행복을 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돈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는 말 그대로 쉽다, 원트.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성공은 하면 꼭 행복하냐 라는 질문에는 또 아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행복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냐 라고 하면 그건 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나중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물론 저도 이제 완전 흑수저인데 각고의 노력 끝에 또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 하나 또 하면, 행복한 사람은 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좀, 왜냐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행복한 거지. 그러면은 긍정적이면 좀 행복할 수 있나? 좀 가능성 높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행복을 찾은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긍정에서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뭐하러 왔나, 뭐가 되고 싶냐, 이거는 최종적으로 성공 내지는 행복이 거의 대다수인데, 나는 긍정하러 왔습니다, 난 긍정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당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이라는 걸 내가 별로 잘 실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이나 성공을 바라면 가능성이 좀 멀어지겠죠. 난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이거는 거리감이 있지만 나는 긍정적이고 싶어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도 일이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분들은 10개 중에 하나만 좀 부정적으로 보여도 그게 이제 사실일지라도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맞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만세를 인수를 했어요. 보만세 카페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제가 지분이 30% 있었는데 나머지 70%까지 다 인수를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기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해서 뭐 이것저것 왜 샀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다가 어느 정도까지 좀 행복해지고 싶냐, 어느 정도까지 유명해지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보다 한 4배 정도면 딱 맞을 것 같다 그랬어요. 왜 4배냐,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딴지가 들어올 것 같다.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게 솔직히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에이 쟤 뭐 이상해 뭐 이런 게 얼마든지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명해지면 이 찬티도 생기죠. 안티가 같이 생겨요. 같이 생겨가지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난 그 정도까지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일이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긍정적으로 좀 보다가 나중에 좀 객관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한 긍정이면 좀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 수치로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지금 신한근룡플러스 본부장 하고 있고, 제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컨설팅 회사,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 하나가 있고, 지금 보만세는 제가 이번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 이사로 있는 거고, 영업적으로는 KB손해보험에서 신이랑 했었고, 최단기 고소득자를 했었고, GA 가지고 생명보험으로 전체 매출 2등 했었고, 전국 2등도 했었고, 또 유튜브 채널 좀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빨리 듣고 빨리 이해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리나 지혜, 그 다음 깨달음은 너무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강의가 페이지로는 한 80장 정도 돼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거의 책 한 권 정도 써낼 정도 수준의 주제를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하나당 뭐 1분 내지 1분 30초 안에 제가 설명해야 되는 좀 책임감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하나씩 곱씹어야지만 여러분들께 되는 거지,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다 이해 못할 수도 있고, 80개 중에 한 10개만 이해를 해도 되고, 이해 못하면 숙제한다 생각하고 그냥 나중에 이해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마음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1월 달에 솔직히 12월이나 11월 달보다는 그렇게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게 고민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영업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세게 일을 했었던 건데, 영업하는 사람이 무슨 시즌이 있냐, 환경 탓을 하냐 상관없이 항상 나는 일정하게 매출이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실제로 그렇게 좀 일을 했고, 여기 증인도 있어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도 떨어지더라고. 딴 데도 물어보면 다 떨어지더라고. 참 영업 분위기 탄다는 말은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좀 하시면 기복이 훨씬 더 줄을 거라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맨 앞과 맨 뒤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늦지 마시라고. 내가 왜 안 졌냐면은 일어나가지고 세게 하고 어떻게 보면 강의가 아니라 막 강요를 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안 할 거야. 강의하는 사람은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다 챙겨가야 돼.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다 들어있어. 앞에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오고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중간 보면 이제 좀 집중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해했으면 가셔도 돼.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법이 바뀔 만한, 앞에 걸 제대로 들었을 때 화법이 바뀔 만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미 잘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냥 증거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 걸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 감탄 차린 거야. 2022년도에 거의 정확하게 1월에 오픈한, 실질적으로는 2월에 오픈했어요. 2월에 오픈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3억 정도, 2억 9,900이니까 3억. 그 다음 연도에 6억 4천. 작년에 바로 직전에 12억 5천. 그러니까 매년 2배씩 성장했죠 거의.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거. 원리를 아니까. 근데 이 원리라는 게 진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사기꾼들의 구별을 보통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억울한 감이 있어. 설계사 때도 매년 연봉이 5천에서 1억이 올랐어요. 지금 회사를 하면서도 매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25년이 만만치는 않은 해. 왜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에 자영업자들한테 문 닫으라 그랬잖아. 제도가 지금, 어제도 뉴스 혹시 보셨나? 경영전기 가지고 큰 가방 빵 때리더라고. 그럼 뭐 경영전기만 또 움츠러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움츠러들고 주눅 들어야 되냐? 아니야, 살 방법이 다 있어. 그럼 나는 살 방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한번 보시라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함부로 나 성공했어요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냥 딱 봐도 더 성공한 사람은 물론 어딜 가나 항상 있고, 빌 게이츠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지금 돈 더 벌고 있고 막 하니까. 제가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거야. 이게 제가 성공했던 이유는 사실은 손자방법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겨놓고 싸워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성공하기로 약속 받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매출이 빠지든, 저는 이제 관리자니까 설계사를 좀 이탈하든 그런 상관없이 결론을 하게 돼 있다. 결론을 하겠다. 그냥 성공하기로 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흔들리는 게 없어요. 좀 뭐 잘한다는 데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예 없어. 한 길로 쭉 가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신한금융플러스라는 제가 회사로 왔어요. 근데 또 와놓고 나 괜히 왔나 이렇게 또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나는 신한금융플러스는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감탄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속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팀장님한테 1억 주기로 하면은 이거 확실히 주는 거야? 주는 거야. 계약서까지 다 써줘. 그러면 그 내용은 뭐 약간 중간에 힘들든 뭐하든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조금씩 나와요. 제가 왜 성공했다고 말을 하냐면, 저도 좀 주저했었어. 일 좀 된다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는 타이틀을 갑자기 걸어버리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야? 성공 아니잖아. 혹은 성공했지만 오만한데? 겸손하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공이라 있잖아요. 성공하려고 계속 연구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건데, 연구가 멈추잖아? 그 성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다가 나 일 못하겠어. 일 안 해. 그럼 성공은 끝난 거야. 이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 어떻게 하지? 그냥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성공이야. 결국 성공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 거야. 나 계속 일 열심히 하려고 그냥 뭔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소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있진 않아. 그래도 그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일부는 가끔은 이제 그 삽질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람은 연구를 계속 하면 돼 있어. 근데 다만 여기서 좀 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1, 2번만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이 한 100명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없어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성공은 그럼 누구나 하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만 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근데 좀 이따가 나오지만 저소득 스킬, 고소득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성공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우리 감탄이 매출이 300개 지사에서 거의 항상 1등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골고루 매출 다 똑같냐? 아니지. 6천만 원 버는 사람, 빡 찍는 사람, 마이너스 환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환수가 뭐야? 지난달보다 환수된 게 더 많아가지고 마이너스는. 그런 경우도 있어. 다 똑같이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공이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성공은 그냥 대략 10%만 한다고 칠게요. 뭐 10%든 1%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확실히 마인드가 달라. 근데 하위 90% 성공할 수 없는 마인드로 성공을 하려고 덤벼드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닥 어렵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성공한 거 맞아요? 아니야? 그 뭐 한 200억? 1000억?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한 50억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 치우고, 그러면은 그 50억을 가진 사람의 마인드와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의 마인드는 확실히 다르겠죠? 절대 같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 50억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는 50억을 가진 순간 그때부터 생겼을까요? 아니면 한참 전부터
돈이 없거나 혹은 진짜 빚도 지고 마이너스 있었을 때부터 그 마인드를 유지했기 때문에 50억이 갔었을까? 유지했기 때문에 50억이 간 거죠.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내가 성공하는 마인드로 유지를 하면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 본인이 흔들리지. 근데 나는 성공하기로 약속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단다. 내가 여기 감탄해서 가끔 뭐라 그러냐면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돈 자랑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저는 아예 안 올려요.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돈을 벌면 자기도 재밌고 신기해서 자랑을 하는데 많이 벌면 자랑을 하면 안 돼. 왜냐면 특히 못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와요. 진짜야. 유튜브들 한 번씩 다 당하잖아. 그래가지고 함부로 제가 돈 자랑을 안 하는데 그냥 월 1억 이상 나오고 어느 회사든 1등하는 지사는 소득이 상당해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 저보다 잘했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소득을 사실상 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더 버는 거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못 써서 안달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자유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걸 경제적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부터 내가 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를 다 해주는 사람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무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내 거 해놓고 남은 거 하는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쓰는 거야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망할까? 아니, 버는데도 다 쓰겠다는데 망할까? 근데 대부분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자기 거 먼저 챙기거든. 그래서 남는 걸 써. 그러다 더 안 좋아져. 내가 주식 공부를 했었을 때 어떤 걸 알았냐면 우리가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을 둬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쓰냐면 막 공격적인 사람을 둬. 돈 막 갖다 쓰고 연구 R&D 하고 막 갖다 써. 근데 사람이 투자를 하면 곧바로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와요. 특히 보험은 수수료가 나중에 들어온 게 많잖아. 근데 이제 이 사진에서 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상 봤을 때는 별로 돈 못 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굴 전문 경영으로 안 치냐면 재무 쪽을 갖다 안 쳐요. 재무를 잘 보는 애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꼴 난 건데 그러면 얘는 하는 일이 뭐 하냐면 불황형 흑자를 만들어. 뭐냐면 써야 될 돈인데 안 써가지고 이익처럼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고 직원 날려버리고 R&D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이지만 그 회사 보통 골로 가요. 그게 이번에 삼성전자. 회사 운영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막 뭐 아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 회사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보통 운영하는데 남들이 아낄 때 내가 썼을 때 효과가 보통 극대화가 되거든. 올해는 좀 많이 아끼는 추세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올해 아마 제 역사상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거의 한 지금 20억까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갈리는데 대부분 다 어려운 내 거 먼저 챙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모임을 한다 쳐. 여러분들 막 영업한다 생각하고 어디 막 모임 막 가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모임에 온 사람들이 나눠주려고 모일까?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모일까? 그래. 그럼 얻어가려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인생에서 진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70 넘으신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모임이 되게 많은데 어디 가든 진짜 환영을 받고 명절에 선물이 장난 아니게 들어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봐서 어디 가든 이렇게 항상 환영을 받으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고견을 뭐 물어본다면서 쫓아가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는 내가 보험하는 것도 아니고 경희사이버드 나왔는데 학생 회장이었어 그때 그냥 물어봤는데 성우가 사람들이 모임 왜 나올 것 같냐? 그러니까 뭐 얻으려고 뭐 재밌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답 나왔네. 너가 성공하려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 얻으려고 나온 상황에서 내가 줘버리면 그 사람은 다 내 편이라 이거지. 얻으려고 나왔는데 나도 얻으려고 나와. 그럼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의심하고 경계만 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모임 다 깨지는 거야. 근데 잘 되는 모임 가면은 항상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 사람이 진짜 모이면 밥 사, 뭐 해, 시간 내줘 다 하시는데 제일 부자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고마운 소리는 뭐 정보 주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도 얻었으면 뭐 좀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뭐라도 하나 뭐 갖다 주려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모임이 또 더 좋아지는 건 뭐냐면 복사가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1명, 2명 복사가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10명이 모였는데 하나 내주면 그 모임에서 9개를 얻어가지. 나는 그런 모임을 사실은 감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서로 뺏기고 막 얻고 하려고 하는가 보다. 지금 세대랑 반대잖아요. 지금 지출 줄이래잖아 다들. 지출 줄이는 뭐야? 그 다음에 남한테 사실은 뺏으라는 거야. 권리다 생각하고 어디 가서 5,000원이라도 손해보면 끝까지 가서 다 받아오잖아. 자기 권리라 생각하고. 그런 작은 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세상과 같은 편이다. 싸우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건 남자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여성분들 좀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딱 봐도 그냥 나보다 싸움을 잘할 것 같아. 저는 절대로 지는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런 게 있어. 딱 봐도 질 것 같은데 그냥 객기로 막 덤벼봐. 그러다 우당탕 터지거든. 나는 질 싸움을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나보다 센 사람하고는 같은 편을 먹어버려. 약간 치졸해 볼 수 있지만 저 말 잘 들을 테니까 저는 좀 봐주세요. 그럼 당연히 봐주겠지. 그리고 또 시키는 것도 잘해. 그럼 이런 사람이 뭐가 좀 생기면 나한테 나눠주기도 한다? 나는 이거를 어떤 거에 대입을 시켰냐면 여러분 개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난 세상이랑 절대 싸우지 않아. 한 편을 먹어버려 그냥.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 내 고집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사는 게 중요하고 나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내 와이프랑 애도 태어난다. 우리 식구들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 쓰잘데기 없이 싸우진 않아.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지사님도 와 계시지만 이제 우리 신하는 또 맨 위에 이제 한 2년씩 바뀌는 또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모든 대표님이랑 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차영철 대표님이랑 나랑 싸워가지고 내가 이득 볼 게 뭔데? 신한금융 플러스 대표님이랑 나랑 각져가고 내가 이길 게 뭔데? 그냥 말을 잘 들어. 틀렸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편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저 사람 말이 틀렸어. 어쩌라고?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보니까 뭐 세상이라는 게 참 더러워. 그래 어쩌라고? 이길 수 있어? 그래 그럼 딴 세상 가서 살아봐. 아프리카 남수단 가 살아. 그러면 남수단은 만만해? 필리핀은 만만해? 절대 못 이겨. 내릴 건 내려야 돼. 근데 뭐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를 빨리 배워야 돼. 세상의 원리와는 절대 싸우지 않아. 내가 설계사님들한테도 나는 원래는 원칙주의자예요. 하지만 상당히 유도리를 부려. 이런 거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럼 웬만하면 좀 봐주려고 하고. 또 이러면 안 돼요? 뭐 좀 봐주려고 하고. 그 한 개인이 삐져서가 아니야. 그냥 사람들을 좀 봐주는 것도 일종의 그냥 원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이랑 싸울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면 싸우는데 질 것 같으면 덤비지도 마. 오늘 이게 원리 내용이 이제 두두두둑 막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상에 원리가 존재하고 그 원리를 따른다는 아니야. 따른다는 그 수동적이고 주도권을 뺏긴 건데 원리를 이해한 자는 시행을 하는 거야. 오늘 강의 내용에 이런 게 있어. 어차피 이 강의 듣고 실행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할 거면서 왜 앉아있냐? 이 내용이 나와.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반박할 내용이 거의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김성욱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뭐 대단한 사람이 해가지고 나는 저렇게까지 못 따라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몇 개는 내가 따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을 거야. 근데 안 할 거예요.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운동이랑 똑같아. 운동하려고 막 열심히 했어. 그리고 실제로 살도 빠졌고 근육도 붙였네. 근데 다시 운동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계속 해야 돼. 이것도 하나의 또 원리. 들었으면 해야 되는 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고소득 스킬로 무장한다. 할 수 없는 걸 도전하라. 이런 큰 걸 하나 만들면 주변에서 막 말이 있어요. 뭐냐면 뭐 잘 되겠느니 못 되겠느니 뭐 돈을 엄청 썼냐느니 말이 안 되기 시작했냐느니 막 그래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는데 지금 150명이에요. 여러분들 경매 있잖아요.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만. 예를 들면 1억짜리 오피스텔이야. 그러면 1억짜리 오피스텔인데 막상 경매에서 낙찰을 하게 되면 거의 시세대로 받아요. 근데 300억짜리 건물이야. 그러면은 경쟁 상대가 얼마나 되겠어? 1억짜리는 경쟁 상대가 무제한이야. 엄청 많아. 막 되게 많아. 그것도 경매 받으면 80% 또 대출 나오니까 2천만 원 있으면 뛰어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많지. 근데 100억, 200억, 막 300억 이런 건물들은 경쟁 상대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서 그거는 꼭 유찰이 되고 대부분 다 원래 시세 대비 못해도 20% 정도는 낙찰을 받아요. 그럼 100억짜리 80억에 받았으면 20%, 20억 그냥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년만 기다리면 이제 비과세요금 만들어지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먹더만. 이것도 똑같은 거야. 남들이 그냥 할 수 없는 걸 그냥 내가 해버려야 돼요. 물론 나도 거의 영끌한다 생각하고 이걸 지금 다 만들었거든. 경매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귀를 오해하시면 안 돼. 돈 안 쓰고도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다 도전할 수 있는데 고소득 스킬이 뭐냐면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도전하면서 큰 돈 벌라니까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예를 들면 식당 이제 좀 고급 레스토랑으로 칠게. 그냥 아니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칠게. 아무리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지만 그 서빙하는 알바들을 뭐 시간당 뭐 10만 원씩 주고 쓰겠어요? 최저임금 줘요 거의 다. 또 아니어도 할 사람 또 있어. 할 사람 또 있어. 근데 거기에 총 책임자 지배인은 시간당으로 계산할까? 아니죠. 연봉 1억 막 넘어가 버려요. 근데 힘든 건 그 서빙한 알바들이지. 그릇 치우고. 우리는 막 고상하게 먹지만 주방 들어가면 거의 막 난리 나 있고 막 전쟁터잖아. 또 혼나고 막 서빙 잘못하면. 힘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들 있잖아. 변호사가 더 힘들어요? 일용직 노동자가 힘들어요. 노동자가 훨씬 힘들지. 여러분 지금 나가서 하실 거예요? 설계사는 게 훨씬 낫지?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 짓는다고 건설 현장 가실 거예요? 근데 더 힘든 일을 하지만 교체가 가능하잖아. 너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뭐 잠깐 인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교체가 가능하잖아. 근데 현장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뭐 소장 이런 사람들 연봉 막 2억, 3억 이렇게 되는 사람 함부로 교체할 수가 없어. 함부로 교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고소득이 되는 거야. 남들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거는 2, 300만 원만 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DB 같은 거 특히 어디 뭐 좋은 DB 없어요? 아니 좋은 DB 주면 여기서 계약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맞잖아요. 공짜 DB 없어요. 반값 DB 없어요. 뭐 이런 거 찾아다니고. 아니면 저는 신인이니까 신인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보편적인 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계속 이 생각,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특이하고 특별하고 무리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갖고 있으라는 거야. 똑같은 DB를 써도 내가 남들보다 확법이 달라. 나는 TA가 달라 등등. 나 고객을 만났을 때는 퍼포먼스가 달라. 내가 이런 걸 배웠지만 얘보다 오히려 내가 현장 나가면 더 잘할 것 같아. 남들이 다른 거를 내가 생각해야 고속길로 가는 거고, 실제로 당연히요. 내가 오늘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를 내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여기 잘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것이고, 조금 이게 왜 고소득 스키질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남들 정도 하는, 신인들이 하는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예요. 심하게 말하면 자전거에 체인이 빠졌는데 그냥 굴리면서 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안에 언뜻 봐도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해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다냐? 뇌는 또 어마무시하게 또 굴리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정도가 아닌, 뭘 바라거나 의지하는 것도 없어요. 계속 내가 창조하고 응용하고 하려고 그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저 파티룸을 만들었는데 뭐 반응이 별로였을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지. 중간에 내가 뭘 했는데 남들이랑 다른 걸 내가 했지만 안 먹힐 수도 있고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재는 또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일반이 봤을 때는 쟤는 또라이인데 어느 순간 뭐 몇 년 안에 완전히 뭐 부자가 돼 있네? 이런 경우 봤잖아요. 걔네들 얘기하면 다 또라이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게 뭐냐면 10명 중에 9명이 같은 생각을 한 명이 틀리면 또라이잖아요. 근데 성공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또라이 같이 보이는 거야.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직업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럼 직업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난 직업이 뭔지 알고 있다. 사람들이 직업하고 직장하고 많이 헷갈려요. 직업은 내가 그 직장 아니고 딴 데 가든 혼자 일하든 그 소득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직장에서 떠났을 때 낙동강을 오래 할 됐거나 돈 못 벌고 그 전에 있던 회사만큼 내가 매출을 못 올리면, 이건 꼭 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올리면 그거는 직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직장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보험업을 이제 예를 들게. 내가 DB를 받는 데서 일을 해. 하여튼 뭐 관리자랑 싸웠더니 뭐가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난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딱 나갔어. 근데 매출 후다닥 떨어졌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만 있었던 거야. 자기의 그 직업관,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장한 상태에서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럼 나는 직업을 가진 걸까? 직장을 가진 걸까? 솔직히 내가 신한 아니고 딴 데 가서 못했을까? 나는 직업을 가진 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자꾸 직장을 구해. 직업으로 안 구하고. 그러니까 어렵지. 그리고 직장에 뭐 노예가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당연히 노예가 되지, 본인이 직업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떠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당당하게 나갔다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을 맞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 보니까 뭐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하면서 딱 뛰쳐나가서 또 되게 어렵게 막 추운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기 설계사님들한테 초반에 얘기하다 요새 좀 말을 많이 못했는데, 자립을 원칙으로 해요. 직업을 가져라.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직업을 갖는 연습이지 신한금융 플러스 감탄본부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자립심 가지라고 하고, 다른 데 DB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잖아. 나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왜 시스템 안 만들까?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사는 버릇을 해야 돼요. 업체야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쓰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 자꾸 직장만 원해. 그러니까 큰 돈을 자꾸 못 버는 거야. 그리고 또 노예가 돼 있고, 한 번 또 발에 묶이니까 좀 나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직업을. 그 다음에 계약보다 관례. 이게 뭐냐면, 계약보다는 아니고 하여튼 뭐 계약이 중요하지. 사업은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리크루팅도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빨 좀 털면 내가 치아 막 보이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와. 근데 와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대부분은 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관심이 없고, 관리에도 큰 관심이 없고, 일단 뭐 이제 뭐 채우기 10,000명, 막 15,000명 이렇게 하잖아요. 무실적자가 막 5,000명, 막 7,000명 그래요.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보면 20몇만 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인당 상사 한 100 정도. 항상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물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잘하는 건가 막 생각이 들지만, 비교적으로 하여튼 잘하는 건 맞으니까 내 나름에 좀 관리는 좀 잘 들어갔다. 계약도 보면 설계사님들이 좀 유지를 안 주는 게 보면 솔직히 딱 봐도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계약을 했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관리가 들어가요. 관리. 내가 이 고객이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보상 챙겨주고, 하다못해 안부 전화라도 하고 정이라도 좀 들고, 이런 식으로 계약해줬다 이게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요새 이런 식으로 하는 설계사들은 한 30% 미만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정리했어요.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끝났어 사실은.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풀어서 가는 거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도 뭐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유명한 사람 혹은 막 성공한 사람 얘기하는데 뭐야 막 이렇게 이해 안 하는 경우 있는데, 다만 저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해 안 가면 안 갈수록 더 염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던 거를 지금 똑같이 하면서 이거를 그냥 염두만 해놔. 까먹지 마시고. 나는 성공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성공이란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성공이다.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같은 편 먹는다. 세상에는 원리가 존재하고 나는 그 원리를 실행한다. 고수득 스킬로 무장한다. 남들이랑 똑같은 걸로는 승부가 날 수가 없다. 하위 80%에서 계속 노는 거니까. 직장이 아니라 나 이제부터 직업을 갖겠다. 계약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 뭐 여기 감탄 식구들 좀 계시지만 내 관리를 굉장히 과할 정도로 좀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 딸도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이제 좀 덜 과하게. 앞으로 서운해하지 마. 왜 이렇게 보면 말수가 없어졌지? 오히려 또 말 많을 때는 잔소리 한다 그러고 말 없을 때는 서운하다고 하는데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게요.